자, 반갑습니다. 코인무당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현 코인 시장 상황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FOMC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 FOMC 결과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15일 오후 12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FOMC가 다가오자 미국의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를 받는 암호화폐를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위 같은 행보를 봤을 때 현 상황은 FOMC 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 더욱 강력한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매도세의 스탠스, 그리고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를 해둔 매물대가 전부 쏟아져 나왔다라는 보는 FOMC 이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두 가지의 스탠스가 맞물리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자, 차트 관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으로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업비트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7월 이후 대상승 추세선이 꺾인 적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인 관점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우하락을 보이고 있는 코인 차트이지만 1년 이평선에 맞닿은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단기 하락 추세선의 상방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본다면 비트가 안정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42,000달러가 깨진다면 하나 기준으로 4,800만 원 선입니다. 추가적으로 3만 달러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유동적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고, FOMC 회의 결과와 오미크론 확산이 연일 헤드라인인 현재 상황에서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서는 비트코인이 더욱더 폭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을 묻어둘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해도 괜찮지만 급전을 땡겨 쓴 한마디로 비투를 하는 투자자라면 더 늦기 전에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이니만큼 꼭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14일 기준 전일보다 약 4%가량 하락한 47,000달러, 하나로 약 5,500만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비트코인의 나흘 만에 5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다시 한번 5만 달러 아래로 하락을 한 게 된 것이고요. 2등 시총에 달하는 이더리움 역시 전일 대비 5%가량 급락한 3,800달러, 하나로 44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또한 시총 3위의 바이낸스 코인은 4%, 시총 5위인 솔라나는 7%가량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는데요.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이번 FOMC가 다가옴에 있어 민감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2월 FOMC가 대체 뭐가 다르길래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 월가에서는 미국 연준이 수년 만에 가장 매파적인 긴축 기조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매파적이 무엇이냐? 기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연준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오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정책 전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학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결과에 봤을 때 테이퍼링의 규모와 완료 예상 시점이 기존 시점보다 현저하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과반수를 넘었고, 연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긴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실제로 테이퍼링을 공식화한 지난달 11월 FOMC 이후 11월 물가 지수는 6.8%를 기록할 만큼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 수치 급등에 따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가중되는 압박 등등이 통합이 되면서 그동안 온건파였던 연준은 긴축 기조의 역대급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심지어 모건 스탠리 대표인 제임스 고먼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금리 인상이 단기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안정을 시킬 것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준 의장이었다면 좀 더 빨리 움직였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고요. 이처럼 현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카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테이퍼링이 끝난 후에야 금리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는 확정적이지 않고 언제든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장세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의 뒤통수를 치는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 미국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일론 머스크는 타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지코인이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에 비해 이점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근본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통화를 대체하기 힘들다 말하면서 도지코인이 아무리 장난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거래에 더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저장보다 소비를 장려하는 수단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자신은 가상화폐에 대해 분명히 우호적인 관점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데에는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즉 비트코인보다 도지코인이 활용성이 더 우수하지만 도지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저는 한때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까지 도입해가면서 비트코인을 띄우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낮고 거래 비용은 높다면서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이 팔거나 거래에 사용을 하지 않고 보유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듯 2100만 개로 한정된 비트코인의 90%가 이미 채굴이 완료가 되었다면서 발행된 비트코인을 대부분은 팔 생각이 없는 비유동성 기업의 소유주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공급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듯 그동안 이미 밝혀진 비트코인의 기능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중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 글로벌에서 중국 본토 사용자에 대한 예치와 이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의 큰손인 중국인의 이탈 우려까지 염두되고 있고, 현 시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로서도 거시적인 관망 스탠스를 좀 갖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가오는 12월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석과 영상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투신과 장세가 회복이 되는 시점에 추천 코인 전망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실전 매매방 입성 희망자 분들께서는요, 영상 하단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와 추천 코인에 대해 링크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보다 빠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